트럼프의 극비 북한 공습. 2019년 자정 총격전으로 혼. 난 촉발. 덜바 무어 제공. 글로벌 데스크. 2025년 9월 6일 오후 9시 20분 12초. 개업.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감시하기 위해 실팀 6를 북한에 파견하는 비밀 임무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12민간 어부들을 실수로 사살하면서 작전은 실패로 끝났고 즉시 철수해야 했습니다. 작전은 비밀로 유지되었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과 북한에서 김정은을 만났지만 핵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 원장 근처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을 북한에 파견하는 비밀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이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베트남 첫 대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과 진행 중인 중대한 핵협상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임무는 2011년 오사마 빌라덴을 사살한 부대 인실팀 6에 주어졌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리허설을 통해 은밀한 접근 방식을 계획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실은 잠수함을 이용해 북한 해안에 도달하고 감지되지 않게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실 임무 계획. 실 대원들은 핵잠수함을 타고 북한 해안선 근처에 도착한 후 잠수함에서 내려 습식 소형 잠수함에 탑승하여 해안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임무를 위해 실 대원들은 스쿠버 슈트를 입고 섭씨 40도의 수중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실 대원들은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유사한 북한 침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이 임무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김정은 위원장의 관저 내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무는 즉각적인 기술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상공 드론을 사용할 수 없었고 요격 위험으로 인해 실대원들은 소형 잠수함과 제대로 통신할 수 없었습니다. 통신 두절에도 불구하고 실대원들은 한밤중에 임무를 수행했고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임무는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한 소형 잠수함이 물속에서 목표를 벗어나 해저에서 유턴을 해야 했고 이로 인해 팀들은 해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실대원들이 상륙한 후에 실수를 고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팀들은 해안선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실대원들은 추적 불가능한 무기를 사용하여 목표물에 접근하여 계획된 장소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실대원들이 군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태운 북한 선박이 근처에 나타나 손전등을 비추고 물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소형 잠수함 조 종사들과 통신할 수 없었던 해안에 있던 실대원들은 발포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배에 있던 사람들을 사살했지만 나중에야 그들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 조계잡이 잠수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무는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도청 장치를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주 잠수함은 얕은 바닷물을 무릅쓰고 실대원들을 태우고 안전하게 탈출하여 임무 실패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임무 실패와 그 여파. 북한은 이후 해당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임무 실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김정은 위원장과 베트남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월에는 북한을 방문하여 DMZ를 넘어선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두 정상회담 모두 핵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고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했습니다. 군은 이후 실 작전을 검토했지만 세부 사항은 기밀로 유지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민간인 살상은 교전 규칙에 따라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타임스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고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데일리 메일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나 정보감독위원회에 해당 작전이나 그 실패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이 임무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핵 협상 과정에서 김정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실 비밀 임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팀 6는 김정은 위원장 근처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실수로 민간 어부들을 사살하여 임무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Q2. 실 임무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임무는 실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핵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디 이코노믹 타임즈. 섭씨 4도 바닷물 젖은 북어민 네이비실 야간 투시경엔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1기 시절 북한 침투 공작 파탄 전말. 고해상도 실시간. 정보 없는 무모한 침투. 야투경 의존한 작전. 찬 바닷물 젖은 어민 노처. 어선 접근에 발각간주. 전원 살해 뒤 철수. 트럼프. 전혀 모른다. 처음 듣는 얘기. 정의 길기자.
수정 2025년 9월 6일 16시 39분. 도널드 트럼프의 일기 행정부가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와중에 북한의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가 민간인을 몰살하고 철수한 사건이 뉴욕타임스에 5일 폭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북미 대화나 접촉은 중단된 상태이나 이 사건이 신문의 보도대로 확인되면 트럼프 행정부나 북한 지도부 모두가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이 사건의 배경과 전말을 뉴욕타임스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다. 트럼프 행정부, 왜 북한에 특수부대 파견했나?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에 출범한 이후 미국과 북한은 위험스런 언사를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됐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북한에 핵 위협을 가했고 북한 역시 괌기지 인근에 핵폭탄을 발사하겠다고 맞받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으로 조롱했고 북한은 트럼프를 늑다리 미치광이라고 욕했다. 그러다가 미국과 북한은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중재로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2018년 들어서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자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됐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정보기관들은 백악관에 북한에 대한 정보 파악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김정은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는 새로 개발된 전자장치가 있다고 보고했다. 문제는 그 장치를 몰래 반입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도청장치 설치 작전. 어떻게 준비됐나? 김정은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북한에 설치하는 임무는 미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팀 6의 레드 스쿼드론에게 주어졌다. 이 팀은 지난 2011년 5월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 응거하고 있던 9.11 테러 주모자인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 넵튠의 창 작전을 수행한 팀이었다. 미군의 최정예 특수부대라고 해도 김정은 도청장치 설치 임무는 극히 힘들었다. 네이비실 대원들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등 험지의 특수작전에 투입되곤 했으나 추운 겨울바다에서도 몇 시간이나 버텨야 하고 지상에서는 북한군을 피해가야 하고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장치를 부착하고서 들키지 않고 탈출해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발각되지 않아야 했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미 국방부의 지도자들은 북한과의 긴장 때문에 북한에 대한 소규모 군사행동도 파국적인 보복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북한이 장사정포를 포함한 8,000대의 대포와 로켓으로 한국에 주둔 중인 28,000명의 미군에 보복하고 더 나아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네이비실 부대 쪽은 그 작전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지난 2005년 네이비실은 소형 잠수함을 이용해 북한 해변으로 가서 들키지 않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 조지 부시 행정부 때인 2005년 작전 역시 결코 대외적으로 공포되지 않은 비밀이었다. 네이비실은 그런 작전을 다시 하겠다고 제안했다. 2018년 가을에 미국과 북한과의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고 있을 때 팀 6을 감독하는 합동특수작전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작전 준비를 시작하라는 승인을 받았다. 트럼프의 의도가 협상 동안에 즉각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좀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는 불투명했다.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북한에 잠입한 뒤 북한 해역 밖에서 2대의 미니 잠수정에 네이비실 대원들을 탑승시켜서 은밀하게 북한 해안으로 잠입하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미니 잠수함은 범고래 크기였다. 대원들이 탄 소형 잠수함은 선체가 밖으로 노출된 잠수정이다. 대원들은 완전히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 이동해야 하는 구조이다. 대원들은 당시 섭씨 4도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약 2시간 동안 이동해야 했다. 생존을 위해서는 스쿠버 장비와 가열식 잠수복을 착용해야 했다. 저체온증과 체력 고가를 막기 위한 필수 장비였다. 북한 해변 인근에서 침투 대원들은 잠수정에서 하선하고 8명의 대원들이 수영으로 목표물에 접근해야 했다. 그리고 나서 장비를 설치하고는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제약이 있었다. 거의 주변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전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수부대원들은 보통 작전 때 드론의 지원을 받아서 목표물에 대한 고해상 동영상을 제공받는다. 또 드론을 통해서 적의 통신도 엿들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어떠한 드론도 탐지대기에 사용할 수 없었다. 이 임무는 궤도에 있는 위성이나 멀리 떨어진 정찰기에 의존해야 했다. 이는 주변 상황에 대한 실시간 탐지가 아니라 몇 분이나 늦은 정보를 받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암흑 상태에서 진행돼야 하는 작전이었다. 네이비실 팀 6은 미국 해역에서 몇 달간 연습했고 2019년 들어서 몇 주 동안까지 연습을 지속했다. 2월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을 만난다고 발표했다. 네이비실 팀 6은 해군의 정예 잠수팀인 실 이동팀 1의 도움을 받았다. 이 팀은 수년 동안 미니 잠수정 첩보 활동을 해왔다. 대원들은 핵잠수함에 탑승해 북한으로 향했다. 잠수함이 공해에 도착하자 통신은 두절 상태로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허가를 내렸다. 작전은 어떻게 진행됐나? 잠수함이 북한에 접근하자 두 대의 잠수정을 전개시켰다. 잠수정은 해변에서 약 90m까지 기동했다. 아주 낮은 수심이었다. 작전 이반자들은 실시간 통신이 없는 것을 보완하려고 몇 달 동안이나 이 해변 인근을 탐색해왔다. 어선의 출몰이나 어민들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이를 종합한 정보평가 결과 대원들이 겨울 한밤에 은밀하게 침투하면 누구와도 조우하지 않을 것으로 제안됐다. 계획대로 그날 밤은 고요했고 바다는 잔잔하고 텅 비었다. 잠수정 한 대는 예정된 지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두 번째 잠수정은 예정 지점을 지나쳤고 다시 돌아와야만 했다. 작전은 잠수정들을 나란히 정박해야 했는데 두 번째 잠수정이 지나쳐 돌아오는 바람에 두 잠수정은 반대 방향으로 정박했다. 시간이 제한돼서 정박 문제는 나중에 교정하기로 했다. 대원들이 수영을 하며 해안으로 접근하던 중에 두 번째의 치명적 실수가 발생했다. 어둠 속에 떠있는 북한 어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대원들이 착용한 야간 투시경은 열 감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북한 어선의 어민들이 입고 있던 잠수복은 차가운 바닷물에 젖어서 열 감지가 어려웠던 것이다. 해안에 투입된 대원들의 목표 지점은 수백 미터 앞이었다. 대원들이 목표물에 접근하는 동안 잠수정의 조종사는 잘못 정박된 잠수정을 다시 정렬하기 위해 전기 모터를 작동시켰다. 조종석 문을 열어서 시야 확보 및 대원 사이의 소통도 가능하게 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빛이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었다. 전기 모터의 물살과 열려있던 조종석에서 새어나온 빛이 근처에 있던 북한 어선 승무원들의 시야에 포착되었다. 북한 어선은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미니 잠수정 쪽으로 접근했다. 이에 네이비실 대원들은 작전이 발각되었다고 판단의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잠수정의 조종사들은 사후 보고에서 당시의 시야 각도로 봐서 북한 어선은 안전거리 밖에 있었고 잠수정이 발각됐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변에 있던 네이비실 대원을 다르게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 바라보던 그들은 북한 어선이 잠수정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대원들은 어둠 속에서 북한 어선이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주변을 살피는 장면을 목격하자 작전이 발각됐다는 극도의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대원들은 그 배가 자신을 찾는 순찰선인지 단순한 조개잡이 어선인지를 판단할 수 없었다. 북한 어선에 있던 한 명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해변에 있던 침투 대원들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다. 선임 대원이 선도했다. 그는 말없이 총을 들고는 발사했다. 다른 대원들도 본능적으로 따라했다. 작전은 누구라도 조우하면 즉각 폐기할 것을 대원에게 요구했었다. 장치를 설치할 시간도 없었다. 대원들은 수영을 해서 그 배로 갔고 모든 북한 어선의 어민들이 죽은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총도 없었고 군복도 입지 않았다. 그들은 조개를 잡으려던 민간인이었다. 바다에 뛰어든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죽었다. 대원들은 사체를 바다에서 건진 뒤 북한 당국에 발각되지 않도록 숨겼다. 대원들은 어민들의 폐를 칼로 구멍을 내서 사체가 가라앉도록 했다. 대원들은 잠수정으로 복귀했고 조난 신호를 보냈다. 대원들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한 지휘부는 핵잠수함을 최대한 가까이 접근시켰다. 대원들은 핵잠수함에 무사히 복귀했다. 작전 실패 이후 작전이 파탄난 뒤 미국의 스파이 위성은 그 지역에서 북한군 동향이 증대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북한은 이 사망 사건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이 사건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파악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곧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회담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5월 들어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재개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6월에 판문점에서 다시 만났다. 트럼프는 북한 쪽 지역으로까지 걸어갔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은 악수만 하고 끝났다. 몇 달 뒤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도 발사했다. 그때 이후로 북한은 50발의 핵탄두를 축적했고 4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모았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내내 비밀로 유지되며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에 대한 이 비밀 작전이 비로소 검증을 받았다. 로이드 오스틴 당시 국방장관은 독립적인 조사를 명령했다.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의 주요 의원들에게 이를 보고했다. 그 보고 내용은 기밀로 유지됐다. 뉴욕타임스가 5일 이 사건의 전말을 보도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처음으로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기사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즉각 응답하지 않고 있다. 상원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으나 의회가 적절한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이 그때이다고 말했다. 해니, 호, KR